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정원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1일 목요일 재난이 닥쳤을 때 생존하려면 이라는 주제의 깨어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생존하려면, 재난 중에서는 지진이나 태풍, 허리케인, 테러, 학교 총기 난사 등 이러한 많은 재난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뉴스를 볼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재난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재난이 닥쳤을 때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재난이 닥치기 전에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그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재난은 특정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우리가 대비한다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1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도 닥칠 것을 인정하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방법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너무 늦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재난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어떤 재난이 올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의 집 근처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집이 지어진 장소나 방식은 안전한 편인지, 또한 화재나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에 연기 감지기가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그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비상용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재난이 발생하면 전화기나 공중전화기, 또한 물 공급도 끊기고 대중교통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미리 생각해 놓고 차가 있다면 가급적 연료를 절반 이상 채워두고, 또한 집에 물품과 식품과 비상품을 항상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비상연락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근에 사는 지인이나 멀리 사는 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피 계획을 미리 세우고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다면 학교에서 비상시에 대비해 어떤 대피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나중에 어디서 다 만날 것인지 미리 정해놓고 그 가볼 장소를 미리 가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장소에 가족이 함께 미리 가보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이 닥쳤을 때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은 자세를 유지하여 가장 가까운 출구로 빨리 이동하는 것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사망 원인이 불 때문이 아니고 연기를 마셔서 질식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챙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명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챙겨 나가거나 물건을 챙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빨리 몸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실내 안에 있다면 튼튼한 가구 밑에 들어가 벽 옆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진동이 멈췄다 해도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밖으로 나가 건물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구조대원이 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쓰나미가 났을 때 어떡합니까? 해안에서 갑자기 바닷물이 빠져나간다면 재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첫 파도가 지나간 뒤에 더 큰 파도가 밀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심각한 재난인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그냥 바로 대피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는 어떡합니까? 건물이 침수되었거나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을 헤치며 걸어가거나 운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에는 대개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편 조각이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맨홀 뚜껑도 열려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서 건물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흐르는 물은 높이가 약 60cm만 돼도 자동차를 휩쓸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아 보인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대피 명령이 떨어졌을 때
꿈을 걸어서는 안 되고 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지인들에게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아까 말했듯이 몸이 불편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난이 지나간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재민 거주시설에 있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재난이 지나간 뒤에 파편 조각이나 잔해들을 청소할 때 보호 장비를 사용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파편들에는 오염물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평소처럼 생활하여 가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너무 낙담하지 말고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가족들을 격려하고 주변 지인들을 스스로 나서서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난이 닥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당 11리터 이상의 물과 잘 상하지 않는 가공식품을 사할지를 미리 준비해 두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그러면 이 물하고 가공식품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게 준비할 게 뭐 있을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요, 따뜻한 옷 한 벌, 속옷과 겉옷 포함해서, 그리고 튼튼한 신발, 손전등, 라디오, 건전지 혹은 자가 발전기, 여분의 건전지요. 그리고 구급상자, 호루라기, 휴대용 식기류, 캔따개, 휴대용 공구 세트, 방수성냥, 방진 테이프, 방수 테이프, 비상 보온 담요, 칫솔, 비누, 수건, 화장지, 또한 어린이가 있다면 어린이 장난감, 또한 연로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 또한 약, 처방전 사본, 기타 중요한 서류를 담은 방수 케이스, 비상 연락처와 가족이 만날 장소를 적어놓은 메모지, 그리고 신용카드와 현금, 여분의 집 열쇠와 자동차 열쇠, 종이와 연필 같은 필기구, 책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재난이 닥쳤을 때 생존하려면 이라는 대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해 놓고 미리 대처하고 있다면 갑작스럽게 재난이 발생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서 재난이 발생해도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